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피해자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인가요?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에 이어 7일 또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송 전 대표는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검찰이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을 언론 프레이하며 마치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게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이러면서도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털어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탓인 거죠. 검찰에 소환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씨는 수사하지 않고 민주당 수사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고려 무신정권 시대에 노비 같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는데요. 이날도 역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깐족임은 계속됐습니다. 살다 이렇게 격떨어지는 국무위원은 태어나 처음 보는데요. 암기력마저 없었다면 대체 어디서 뭘 하며 먹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또 나오셨나요? 네.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2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의 전노까지 끌어들일 만큼 그럴 만한 상황인가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지금 본인한테 돈봉투, 본인을 위해서 돈봉투 돌린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차 자진 출두 이후 36일 만인데요. 억울함과 울분에 찬 그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날도 역시 지지자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청사 앞을 가득 채웠는데요. 송 전 대표는 수사팀 면담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조율된 일정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한국회 수사 2부는 없는 증거를 쥐어짜고 조작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 마무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저 송영길 변호사 3년, 5선의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민주당 당대표 24년의 정치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동산 투기는커녕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24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생계가 아닌 사명으로 알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치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민주당 돈봉투 두 사건을 함께 맡은 반부패 2부가 민주당 수사에만 매진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같은 정치쇼를 한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여야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조사하라며 3시간 정도 1인 시위도 벌였는데요. 검찰은 정치적 행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시간표가 있기는 한 걸까요? 아마도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 공작 쇼일 텐데요. 그들의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 무혐의로 처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 또 외곽조직 후원금 등을 다른 조사를 끝내야 송 전 대표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윤석관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보여주기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체포 사유가 이들을 검찰 조사하면서 보여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봤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신들이 보여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대체 이 코미디 같은 짓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아시겠지만 반부패 2부의 부장검사는 그 유명한 어미준 검사입니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국가의 제대로 된 역할의 포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는 일을 닥칠 때 가장 괴롭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은 반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논의와 또 대책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또 많은 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참사를 겪게 됐습니다. 10월 29일 지금 22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에는 과연 국가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아무도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수의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필요한 숙제이고 또 앞으로 이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제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우리 국민들께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생명과 안전을 희생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태도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정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로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당연히 정부 여당이 제1선에 앞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약이다 이런 태도로 뭉개지 마시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서울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배성중 부장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무거운 중범죄를 저지른 자를 검증도 안 된 공황장애를 핑계로 석방해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재판부의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이게 최선이었는지를 배성중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작년 말 구속된 박 구청장은
참사 충격으로 공황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달고 박 구청장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 직무 권한도 복구됐는데요. 이에 유족들은 오늘부터 출근길을 막아설 계획입니다. 공황장애로 보석을 청구했는데 정상적으로 출근의 업무를 보겠다고요? 공황장애가 맞기는 한 걸까요? 유족들은 또 12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을 기려 매일 오전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시민행진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명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